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업은 지금, 자, 굴뚝하고요. 그 다음에, 지붕처마, 끝부분, 하고, 자, 도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작업 진행하고, 이제 그 수험자분들이, 도면 다 그랬다라고 하고 손 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사실 시간적인 여유는 앞부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마 약간 여유롭게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도면을 보지 못하고, 하다 보면은, 감점 처리가 좀 많이 되죠. 자, 이 부분도 감점 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감점. 그래서 항상 인면은 외부 사항을 좀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자, 도면을 보시게 되게 되면 남측 인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밑에 부분에서 사람이 이렇게 서서 자, 바라보잖아요. 자, 바라보게 되게 되면 항상 저희가 체크해 줄 부분 두 가지였죠. 그죠? 어, 박공에서부터 자, 앞쪽에 대한 벽체 또는 지붕처마 길이하고, 그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뒤쪽 부분. 자, 뒤쪽 부분에 대한 벽체를 고려해서 앞쪽이 길게 되면, 관찰자 입장이 길게 되게 되면 뒤쪽의 처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뒤쪽이 길게 되게 되면 반대로 뒷부분에 대한 지붕 처마는 보입니다. 자, 따라서 자, 지금은 왼쪽은 4,400, 뒤는 4,900, 그죠? 자, 오른쪽 2,900, 그 다음에 4,000 정도, 4,000 넘네, 그렇죠? 정확한 치수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4,900이네, 그렇죠? 오른쪽 같으니까, 그죠? 4,900입니다. 4,900. 자, 따라서, 자, 좌측 하단부, 우측 하단부, 지붕처마 두 곳 전부 다 그려주셔야 됩니다. 예, 한쪽만 그리거나 하게 되면 또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자, 한 번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공에서부터 4,900 떨어진 지점에 대한 지붕처마 아래선을 이제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겠습니다. 자, 박공에서부터 자, X라인 오브셋 자, 4,900 자, 떨어진 지점에 대한 해당 중심선에 대한 지붕처마 아래선을 이제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자, 중심선이고요. 자, 마찬가지. 자, 레이에서 자, 아래선을 자, 뽑아주신 다음에, 예. 자, 무브합니다. 엔터. 자, 어디 기준? 자, 이 지붕처마 아래선을 자, 오른쪽에 있는 중심선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박공에서부터 4,900 떨어진 지점에 대한 지붕처마 아랫선은 자,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라인으로 선을 긋고 자, 트림해서 정리 한번 치고요. 여기도 트림해서 한번 끊을게요. 일단은 한번 끊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왼쪽도 마찬가지 라인에서 한번 자, 선 정리 들어가 주시고요. 자, 트림해서 외벽선으로 한번 끊어주고 작업 진행하시면 자, 왼쪽 아랫부분도 오른쪽 아랫부분도 자, 지붕처마 자,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자, 인면 지붕은 다 그렸다. 다 그렸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놓치시면은 또 안 되겠죠. 그죠? 뭐가 있냐? 자,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는 자, 굴뚝인데 자, 이 부분은 자, 임의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면에서부터 1,500 되는 지점까지는 사이즈를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상단부로 가서 약간 제가 그 가정을 좀 하게 된다면은 굴뚝 모양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굴뚝 모양이 이렇게 가다가
점점 점점 커질 수도 있어요. 1500 되는 지점에서 잘랐을 때 이 모양이다 이 뜻이기 때문에 이 상단부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단부에 있는 지붕 위에 있는 상단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유추하셔가지고 자 임의로 작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뚝은 처음이니까요. 자,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뚝 그리겠습니다. 자, 다시. 자, 도면을 자, 파악하시게 되게 되면 자, 여기 1.4선으로 그어놓은 이 부분은 주방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 이 뜻이고요. 지하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기와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굴등이나 또는 드라이 에어리어로 통해서 자,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갖다가 흐름을 이어줍니다. 자, 이게 굴뚝 또는 자, 드라이 에어리어인데 자, 이 부분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치수는 자, 200인 건 알고 있고요. 200인 걸 알고 있고, 자, 여기 치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여기가 그 95입니다. 95. 100이라고 가져갈까요? 자, 그러면은 요 치수의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선이 지금 가중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두껍게 인쇄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얇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한 반 정도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붕 끝선에서부터 이 드라이 에어리어 지점선까지 자, 50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0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지붕 끝에서부터 자, X라인 오브셋해서 자, 50만큼에서 자, 들어갑니다. 찍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굴뚝이 바닥에서부터 지붕 끝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 하단부는 트림해서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붕 처막 아래 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트림해서 날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자, 요만큼 되게 작은 부분이 자, 보이게 되겠고, 자, 이것도 놓치기 쉽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지붕 위로 굴뚝이 연결되는데, 자, 트림해서 자, 임의의 위치에서 잘라줍니다. 자, 굴뚝의 높이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없죠. 굴뚝의 높이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자, X라인 오프셋에서 600에서 900, 그러니까, 그 치수를 그렇게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건축의 모듈 자체가 3의 배수, 300선으로 끊어주기 때문에, 제가 치수를 잡을 때 450이나 600이나 750이나 900이나 3의 배수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치수를 제가 600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에서 자, 여기 지붕 맨 위를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암 끼워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지붕 제일 머리 위에서부터 잡겠습니다. 찍고 600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굴뚝에 대한 폭입니다. 자, 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굴뚝의 폭이 얼만큼 될지는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또한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그려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그릴 거냐면 자, 이 정도로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대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200 정도 될 것 같고요. 요게 한 200 정도 잡겠습니다. 요게 한 200 잡고요. 그래서 토탈 600 정도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겠습니다. 자, 오브셋, 자, 600에서, 자, 끊어주시고요. 자, 트림해서, 자, 정렬해 주시고요. 자, 굴뚝의 모양은 천차만별입니다. 자, 굴뚝은 일반적으로, 윗부분이 자, 뚫려 있을 수 있는데, 자, 보통은 측면이 뚫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단면으로 봤을 때, 단면이에요. 단면으로 봤을 때, 자, 굴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비가 왔을 때, 비가 오게 되게 되면, 밑에 지하실에 대한 공간 자체가 물이 스며들겠죠.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용 굴뚝 같은 경우는 윗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어떻게 흘러내려가냐면, 자, 윗부분은 막혀 있고요. 단면을 그리는 겁니다. 단면. 그 다음에 끝부분이 이렇게, 자,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자, 단면을 그려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꺾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연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고, 외부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이 외부에 있는 이물질이 실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인면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자, 외형 형태를 따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겼다. 이해됐죠? 자, 그럼 치수는, 자, 어떻게 잡을 거냐면, 치수는 벽돌 사이즈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00만큼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00만큼, 자, 100만큼 연장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벽돌 한 장이 얼마입니까? 자, 6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수를 맞추기 위해선 제가, 5장을 올리겠습니다. 5장. 5장. 그래서 토탈 300으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겠습니다. 자, 오브셋 300에서 위로 올려주시고요. 다시 오브셋 자, 100에서 양쪽으로 쳐줍니다. 자, 선 정리하시게 되면 트림에서 날려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굴뚝 모양을 자, 그리시게 되게 되면 자, 굴뚝 모양은 자, 끝납니다. 자, 그다음 자, 연기는 또 어떻게 나올 거냐면 사방으로 나오게 그릴 건데 여기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퍼져 나올 거고요. 앞부분도 이렇게 퍼져 나올 거고요. 뒷부분도 이렇게 퍼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멍은 네 군데를 다 뚫어주고자 하는데 치수 또한 마찬가지로 뭘로? 6의 배수로 끊어주면 되는 거죠. 자, 합니다. 자, 벽돌 사이즈입니다. 자, 오브셋, 자, 200입니다. 자, 오브셋 200에서, 자, 오브셋 200에서, 자, 찍고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자, 100, 미안합니다. 60, 60이니까, 120, 120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셋, 자, 120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 요게 구멍인데, 너무 작죠? 그죠? 그래서 벽돌 한 장을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60, 60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면 제가 틀렸습니다. 자, 오브셋 60 틀렸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트림해서 정리합니다. 됐죠. 자, 굴뚝의 모양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중심선을 긋겠습니다. 중심선 긋고요. 자, 해치 집어넣겠습니다. 자, H 엔터. 자, 벽돌 해치. 자, 클릭. 자, 매치 프로프. 자, 벽돌 찍어주고요. 자, 찍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안 맞네요. 어, 사이즈가 조금 안 맞네요. 다시 찍겠습니다. 선택하고, Set Origin. 치수가 조금 안 맞네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면, 이게 패턴이잖아요. 그죠? 어, 패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60을 맞출 수가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라인 그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해치해서 한번 예. 네.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 매치 프로파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게 되게 되면은, 건축의 남측 입면 설계 도면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수목 표현하고, 자, 도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목 표현은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그려봤는데, 그 중에는, 아마 제가 낮은 수목은, 일반 분들이 잘 안 그려요. 잘 안 그리는데, 왜냐면 학생분들은 이제 그리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사분들이 이제 좀 키가 큰 나무를 좀 많이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자 그거 그리고요. 다시 한번 더 그려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시간에 맞춰서 또는 여러분이 뭐 보기 좋게끔 아니면 또 수월한 방식으로 좀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선두개를 조금 두껍게 진행을 해놓고요. 글로벌 위스 한 10 정도 이렇게 줘놓고, 자, 수목 표현 하겠습니다. 자, 수목표요. 수목표요. 자, 수목표현은 일전에 자, 그려봤던 것처럼 저희가 폴리라인으로, 그죠? 폴리라인으로 임의의 위치다가 찍어주신 다음에 대각선으로 살짝 틀어주시고, 그죠? 살짝 틀어주시고, 이렇게 꺾어 줍니다. 다시 폴리라인으로 자, 찍어주시고요. 자, 꺾여주고 꺾어줍니다. 됐죠? 자, 다시 자, 임의로 자, 꺾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몇 가닥만 자, 그려주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출력했을 때 약간 좀 약간 멋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랜덤으로 자, 몇 가닥을 선택해주고 프로퍼티스 글로벌 위스에 한 5 정도 주면 출력했을 때 아마 나무 모양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가지를 그렸으니까 이제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 해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라인으로 자 임의대로 그리고요. 임의대로 자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뭐 이렇게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임의대로 이렇게 그려놓고요. 끝부분은 무조건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끝부분은 무조건 맞춰주시고 자 해치 자 콘크리트 해치 셀렉트 픽 포인트는 힘드니까 셀렉트 오브젝트 자 패턴으로 들어가시고요. 네. 자 콘크리트로 들어갑니다. 자, 찍으시고, 스케일 크기는, 일단 한 10 정도, 10이 작네요. 크다, 좀 큽니다. 제가 한 3, 2 정도? 2는 너무 크고요. 한 5 정도? 네, 5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뭇잎에 대한 레이어 타입은 이제 인면선이 가장 얇기 때문에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냥 인면선으로 바꿔줘도 또 출력했을 때 적당하게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자, 도면 폼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요. 도면명도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자, 스케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분의 1이죠. 스케일에서 선택하셔가지고, R, 상대 스케일. 40엔터, 50엔터. 그죠? 자, 도면명 바꾸겠습니다. 자, 남측 인면입니다. 남측 인면도이고, 축척은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 자,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자, 굴뚝. 이게 내가 잘 못 그린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연습량이 항상 많으시게 되면, 이 굴뚝 모양도 꼭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릴 필요 없고, 어, 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라인을 이렇게 꺼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정리하셔도 되고요. 모양은 천차만별입니다. 어, 음. 아니면 그냥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자, 도면명 자, 기입하고 출력 걸겠습니다. 자, 출력 걸겠습니다. 자, 도면명이 아니라 자,
실명이 아니고 그 재료명 기입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단면에서 복사해서 이제 가져오시고요. 그러니까 스케일 키워야 된다, 그죠? 스케일 찍어주시고 R 40 엔터 50 엔터. 자, 요 리더선은 축척이 안 바뀐다라고 바뀌지 않는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딤 스케일 오버올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40을 얼마로 바꿔야 된다? 50으로 바꿔 놓으셔야 된다. 됐죠? 자, 이제 재료명 자,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 너무 붙여서 작업하시게 되게 되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좀 떨어뜨려 놓아 주시고요. 자, 타켓 지정하겠습니다. 자, 붉은 벽돌 지정 쌓기 들어가시고요. 수정 페인트 들어갑니다. 자, 자, 카피해서 자, 두 개 더 복사합니다. 어디 복사할까요? 여기 복사할까요? 또 여기도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는 테라스 측면 부위,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여기 할까요? 여기 할게요. 페인트 도장. 자, 요거 살짝 내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방 표시하고요. 자, 여기는 창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하게, 적당하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면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벽체의 전체적인 마감은 치장 쌓기입니다. 그래서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붉은 벽돌. 자, 앞에 지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자재에 대한 종류가 많을 때는 지정이라는 단어를 꼭 붙여 주셔야 되고요. 단일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 붉은 벽돌 치장 쌓기 마감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쌓기 자체가 건축 치장제로 쓰기 때문에 마감이라는 단어는 빠져도 되는데 자 원래 도면 표기할 때는 항상 치정이라는 단일 재료가 거의 없어요. 재료는 그래서 지정 어포인티드 들어가고요. 항상 마감 핀 자 이렇게 마감재를 기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과 마감은 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적어주는 게 좋고요. 자 여기다가 자 지정 자 수정 도장 자 2회 마감 이렇게 자 2회가 일반적이고요. 3회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학생들 분들이 다 2회를 쓸 거고요. 여기다가 컬러 쓰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쓰실 때 자, 컬러라고 지정 컬러 수정 도장 마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저는 쓰실 때 조금 이렇게 이런 잘 안 써요. 이런 달망은 잘 안 쓰고요. 여기다가 뭐 드라이비트라고 쓰든지 아니면 사출 콘크리트라고 쓰든지 뭐 이렇게 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그 수험자분들이 이런 마감재를 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차이를 주기 위해서 마감재를 좀 틀리게 쓰라고 합니다. 자, 일단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정 컬러 음, 수성 도장 자, 2회 마감 자, 2회 자, 마감이라고 쓰고요. 자, 여기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측면 부분에는 무슨 마감? 자, THK 30mm 자, 지정, 자, 화강석, 자, 물갈기, 자, 마감이라고 기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 측면부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 내가 화강석이라고 마감을 그려버렸거든요. 그래서 화강석, 물갈기 마감이라고 적어주는 게 이제 맞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도장이라 적어주신 분도 간혹 계시는데, 그분들은 좀 사실 틀리게 기입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부인방 하겠습니다. 자, 상부인방 그냥 마감을 바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다 상부인방보라고 쓰셔도 되고 인방이라고 쓰셔도 예, 같은 단어로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개념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상부인방에서 지정 컬러 자, 수성 도장 2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창대죠, 그쵸? 창대. 자, 창대는 뭐 이론 시험 칠 때도
나왔던 단원이니까 그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마감이라고 써주고요. 그죠? 자, 벽체 부분은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 지붕 부위, 자, 마감 한 두 군데만 적어주고요. 자, 혹시나 모르니까 자, 출력하는 방법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에서 자, 카피 자, 들어가시고요. 자, 랜덤하게 자, 찍겠습니다. 자, 시멘트 도장, 시멘트. 자, 암기와 숫기와 두 개 적어주고 뭐 굴뚝 같은 부분도 그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죠. 시간 되는 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카피. 아,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옆머리기와 기입을 합니다. 자, 얼른 기입할게요. 기입하다가 기입 안 하셔도 됩니다. 옆머리기와. 자, 시간은 거의 지금 어, 한 4시간 정도? 4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자, 시멘트기와, 그 다음에 암기와, 그 다음에, 수기화죠. 잘못 적었습니다. 자, 세켜 쌓기. 여기는 수기화. 됐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마감을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적어주시면은, 어, 좋으실 거고요. 자, 출력하겠습니다. 자, 출력. 자, 출력하는 방법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른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실무자분들이 자, 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일전에 학생들이 하는 방법으로 라인 웨이트를 줬을 경우에는 0.09mm는 줄 수 있지만 0.1mm는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법으로는 정확하게 0.1mm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자, 출력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터가 없으니까요. 자, PDF 파일로 출력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P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P 들어가시고요. 요건 제가 화면을 잠깐 줄이겠습니다. 자, 저번 때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정확하게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P 들어가시고요. 자, 플로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PDF로 출력하겠습니다. 자, 플로터는 여기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수험장에 가시면.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지 지정. 자, 잘 하셔야 됩니다. 용지는 3장입니다. 3장. A3입니다. A3 종류는 세 개가 있습니다. ISO A3, ISO Full, ISO Extend. 세 가지이기 때문에 자, IS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시험 같은 경우는 출력하는 그 횟수를 딱 2회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회 못하게 되게 되면 출력을 하지 못한다고 감점을 시켜버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 용지 사이즈는 잘 보시고요. 사이즈 안 맞으면 출력이 안 됩니다. A3 체크해 두시고요. 자, 윈도우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인면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끝부분 체크하시고요. 끝부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피트 페이퍼 끄셔야 됩니다. 스케일은 정확하게 50이라고 세팅을 맞춰 주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용지 방향이 세로 방향되어 있으니까 가로 방향으로 틀어줍니다. 자, 미리 보기 볼까요? 왼쪽 아랫부분에 프리뷰 누릅니다. 그럼 컬러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음, 그죠? 그리고 라인 타입은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라인 타입에 관련된 CTV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거는 어디서 하시냐면은,
여기 상단, 여기서 진행합니다. 여기 펜 두께, 중요한 내용이에요. 펜 두께 여기서 지정합니다. 자, 체크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모노크롬 체크합니다. 그 다음, 자, 여기 편집에 들어가셔서, 자, 색깔대로 지정해 줍니다. 자, 흰색. 자, 흰색은 7번이거든요. 7번. 몇? 0.3 체크. 라인 웨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체크합니다. 여기서. 자, 0.3. 자, 그 다음에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초록색 선택하시고 0.2, 노란색 체크하시고 0.4, 치수 및 문자 하늘색 체크하시고 0.3, 중심선 빨간색 체크하시고 0.2, 그 다음에 해칭선 파란색이죠. 파란색 체크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0.1, 0.1 여기 있다. 그죠? 그죠? 있죠? 레이어에서 측정할 때는 0.1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없었습니다. 여기는 0.1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0.1 그리고 저장합니다. 저장. 됐죠? 다시 볼까요? 프리뷰 봅니다. 자, 그러면 라인 타입이 자, 다르죠? 그죠? 자, 두께가 다르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또 제시하는 라인 웨이트 두께를 잘 보시고요. 여기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는데 레이어에서 라인 웨이트를 줘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레이어에서 주는 게 아니라 플로트. 자, 플로트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CTB 펜 두께에서 지정해 주는 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났으시면은 당연히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플로트 하면 되겠죠? 출력이 이제 걸릴 테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남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저장하겠습니다. 음, 서측 인면도. 미쳐서입니다. A 부분 단면 산세 저장하겠습니다. 40분 일이죠. 그죠? 40분. 자, 저장하겠습니다. 잘 나왔죠? 자, 단면 상세도. 자, 그 다음에 남측 인면도 50분의 1. 남측 인면도. 자, 자, 작업하신 거, 연습 필히 하시고요. 필히 하시고, 음, 필히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어차피 이제 여러분 대부분들이 이제 그 필기를